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육학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학의 다코스 비전 교육학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분들이 300분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저희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카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에 발맞추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찍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내용은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모형들은 주로 인지주의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교수학습을 정의하고자 했던 모형들이었습니다. 즉, 인지주의라는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그 교수학습을 정의하는데 대표적인 학자들이 오스벨, 브루너, 가네, 그리고 라이겔루스 이런 학자들이 있었었죠. 근데 인지주의 이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었는데 행동주의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 행동주의, 인지주의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그래서 세 가지 패러다임은 교육 심리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여러분들은 교수학습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 과연 학습이라고, 즉 교수,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세부 모형이나 이론들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학파들이 교수학습, 즉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 관점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인지주의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고, 일단 행동주의부터 보자면 행동주의는 행동으로 드러난 어떤 변화, 그게 곧 학습이다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 학파죠. 예를 들면 학습자가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 행동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자극을 줍니다. 매를 때렸다고 칩시다. 그 행동이 감소하겠죠. 근데 학습자가 원하는 먹을 걸 주었어요. 행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강화와 벌입니다. 강화와 벌. 이렇게 강화와 벌을 통해서 학습자의 눈으로 보이는 행동을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교수학습이다.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 적절한 강화와 벌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교수학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 변화가 곧 그 학습자 행동 변화가 학습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행동주의 학파입니다. 물론 행동주의 안에도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시로 든 겁니다. 스키너로. 물론 이거 말고 고전적 조건화 단계도 있지만 일단 행동주의 학파에서 거의 제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론이 이게 스키너 이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지주의에서 배웠죠. 행동으로 굳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자의 인지구조의 변화이다. 인지구조 변화다. 이게 바로 학습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배워야 될 교수학습 내용이 있고 학습자의 머릿속에는 이 동그란 상태의 어떤 인지구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자는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학습 내용을 분석할 겁니다. 그게 시각이든 촉각이든 후각이든 미각이든 청각이든 다양한 자신의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제공된 이 자료들, 이 어떤 자극들을 분석해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내부 머릿속에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인지구조가 동그란 모양이었던 인지구조가 만약에 세모로 바뀌었다, 이렇게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학습자 머릿속에서 인지구조가 변화하였을 때 그게 학습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인지주의 학파들의 어떤 학습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정보가 뇌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정보 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파악해내려고 했던 게 바로 인지주의 학파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동주의든 인지주의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객관주의라 그럽니다. 객관주의. 그런데 이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객관주의, 행동주의든 인지주의든 결국 뭘 전제로 하고 들어가냐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학문적, 우리 인지주의에서는 주로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 브루너든 오스베리든 어떠한 경우도 어쨌든 이 지식의 구조는 절대적인 거고, 그 절대적인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가 목표입니다. 이 객관주의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가 어떤 상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서 같은 지식이라도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지주의까지는. 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거고, 그 학습자들이 그 인지 구조를 통해서 그 절대적인 내용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 게 객관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구성주의는 좀 다릅니다. 구성주의에서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컨스트럭트입니다. 즉 만들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구성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만들다, 구성하다 이렇게 뭔가 무엇을 구성하고 있다 아시죠? 그때 컨스트럭트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낸다. 여기에 패러다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주의를 기억하실 때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은 지식이나 혹은 같은 내용이라도 학습자 개개인의 어떠한 경험이나 어떤 맥락,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게 바로 구성주의 시대 때부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구성주의의 이런 하나의 패러다임이 모든 세부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의 교수법은 기존의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가 목표였습니다. 그게 행동주의든 인지주의든 간에 절대적인 지식을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에게, 예를 들면 그걸 발견학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건지, 아니면 유의미 학습을 통해서 전달할 건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할 건지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상대적 결과물입니다. 즉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배우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이 모여서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내서 만든 게 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이 이건 절대적이다라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물론 과학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절대적이라고 어떤 부분은 볼 수도 있는 게 있어요. 뭐 물리의 법칙이라든지 우주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게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특수한 어떤 것 제외하고 사회 현상, 윤리, 그 다음에 사회, 어떤 인문학이다, 인간과 관련된 뭐 역사 이런 것, 모든 것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합의하에서 탄생된 게 이 지식이자 곧 학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물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어떤 사람이 그 학문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또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학교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학교에서는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요소는 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구성주의의 목표입니다. 즉 이 지식을 만들 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A라는 사람, B라는 C, D라는 사람이 결국 어떤 합의를 하고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설을 세울 때 어쨌든 하고 뭔가 서로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학습자한테도 마찬가지로 이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르치자고 하는 게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어떤 교육입니다. 이해되시죠?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 맞지 않아요. 왜? 당연히 안 맞죠. 우리나라는 입시를 위주로 하는 교육이 진행되는데 구성주의랑 맞지 않죠. 근데 그래도 목표는
목표는 이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이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 자체를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주자. 그러면 학습자들도 그것을 그 구성 과정을 배우면 자기 상황에 맞게 지식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똑같은 그 지식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그 지식을 구성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바로 구성주의의 어떤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자신의 상황 맥락 속에서, 상황 맥락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주변 환경을 얘기합니다. 좁게는 상황 맥락, 넓게는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 문화. 즉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치면 저는 부산의 어떤 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저기 서울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저기 광주나 대구 이렇게 다 그 우리 지역 환경의 어떤 모습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맥락, 그리고 어떤 가정에 있는지 이런 요소들, 즉 모든 이런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 요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총괄했을 때 그 내용을 상황 맥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상황 맥락 속에서 지식을 구축해서 각자의 개인적 목적에 맞는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그래서 이 지식은 이렇게 구성하고 이 지식은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구성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지식, B라는 지식, C라는 지식, D라는 지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A, B, C, D의 지식의 중요도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뭐 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어떤 E라는 문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칩시다. 문제.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F라는 문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칩시다. 문제적 상황. 그럼 E라고 하는 문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은 A 지식이 이 사람한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이제 F라는 문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A, B, C, D 중에 C라는 지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A라는 지식을 상황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다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맥락 속에서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구축해서 목적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제 중심, 문제 해결 학습. 일단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봐라.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너네가 획득한 지식을 잘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봐라. 이렇게 학습법을 배우는 겁니다. 인지적 도제 이론 혹은 인지적 유연성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학습이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구성주의에서 학습입니다. 이렇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이 속에서 지식의 구성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게 학습이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떤 맥락 안에서 특정한 맥락 안에서 지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는 게 학습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자기 상황에 맞게. 두 번째, 학습자가 자신이 위치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물리적 상황 속에서 맞게 지식을 잘 활용해서 이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 어떤 처해 있는 상황, 이게 중요하거든요. 상황에 잘 적응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획득하는 게 학습이다.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이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게 구성주의에서 추구하는 학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끊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